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참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최근 아시아 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가 참 오늘 많이 못 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이어갔죠. 최근 뭐 니케이 지수라든지 뭐 상해, 홍콩, 뭐 심청 관련해서 중국 지수도 굉장히 강한데, 국내 증시만 유독 조금 못 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일단 코스피 대장주 격인, 아니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일단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는 셀 쪽이 강하게 못 치고 나가죠. 배터리 셀 대형주 3사가 강하게 못 치고 나가고, 단지 이제 소재주 안에서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최근 8월 달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카카오뱅크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크래프톤 등 뭐 세 종목만 합치더라도 거의 시가총액 100조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못 가는 여파가 코스피 지수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타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유독 좀 못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작성해 놓은 부분에서는 뭐 계륵과 같은 시장의 모습이 약간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뭐 충분히 돌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매매를 참 할 만한 시장이기도 했는데, 눌림이라든지 뭐 이제 예를 들면 섹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섹터 부분에서 뭐 IT 반도체 지속적으로 못 가고 있는 모습, 그 외에 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순환매만 돌아갈 뿐, 그리고 정치 테마 안에서 순환매만 돌아갈 뿐, 전반적인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장중한 때 거의 하락 종목수가 1000개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모습에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에 해외 증시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요. 해외 차트를 일부 좀 보면은, 자, 다우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미 증시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추세를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 행진이고,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지수도 뭐 그렇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유독 못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반도체는 마이크론이 이제 국내와 비슷한 디램 계열인데, 마이크론은 못 가고 나머지 비메모리 향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이 모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일본 증시가 거의 폭등하다시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스가 총리의 연임 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최근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 이 빅테크 논란에 따라서 증시가 좀 흔들렸었는데, 오히려 그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지수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저는 좀 답답하게 오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적으로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지금 뭐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사실 종목 장세의 느낌이 많기 때문에 섹터의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섹터가 틀려버리면 훨씬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섹터가 맞으면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는 이 작은 박스권 내에서 그냥 움직임을 할 뿐이지 크게 지금 뭐 급락할 부분은 안 보이고요. 코스피도 그냥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견조한 상태다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그냥 견조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단지 좀 계륵과 같은 부분이라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있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일본, 아시아 증시 전부 다 좋은 상태에서 국내 증시만 좀 못 간 부분 좀 강하고요.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일단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 쪽이 못 가서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뭐 철강 섹터만 강했을 뿐 코스피는 별 볼 일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2차 전지 일부, 뭐 포스코 일부, 철강 일부, 이게 전부였던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닥은 홍준표 관련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외 일부 제약바이오가 끝입니다. 조일 알미늄까지 해서 뭐 알미늄 관련주까지 해서 그게 전부 다 끝이었고, 정말로 한쪽으로만 쏠려서 가는 정말로 강력한 쏠림 시장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라가는 종목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 사상 최대 거래 대금과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집중해서 트렌드를 읽어가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요. 자, 이 부분은 어제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카페 내용을 그냥 토대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2차 전지가 정말 또 굉장히 강했던 모습인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시총 2위에 올라갔죠. 이틀 전에 대주전자 재료가 강했고, 오늘은 어제는 후성이 강했고요. 오늘은 첨가물 관련해서 첨보가, 그리고 테슬라 잡는 LNF라는 리포트와 함께 LNF가 2차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동원 시스템즈나 신흥 SEC 등이 돌아가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첨보와 LNF가 오늘 가장 좋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첨보와 LNF 단타 혹은 수급주 눌림 매매를 좀 진행을 좀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은 제가 보는 눈에서 여전히 후성, 첨보, LNF 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수소 웨이브,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발표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대량의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가지 못했죠. 자, 장 마감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밀렸을까? 왜 수소 발표 날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밀었어야만 했나라고 많은 고민을 해봤죠. 그리고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단지 이제 비전 발표가 끝이었다가 제 생각입니다. 뭐 2035년 그리고 2040년도에 뭐 이렇게 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유럽과 뭐 중국, 그리고 미국 등등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일련의 말이 없이, 나는 2035년에, 나는 2040년에, 우리는 2040년에 뭘 하겠다,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2025년도부터 예를 들면은 바로 이 제네시스는 수소차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수소에는 강하게 작용이 안 되고 전기차에만 좀 작용이 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전기차의 쏠림이 더 심하게 움직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 섹터이며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행 사항이 아니라 아주 먼 꿈을 발표를 해버려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단기 슈팅을 좀 줄만한 법 했던 부분인데 좀 밀어버린 건 좀 다소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내일 K수소위원회가 나올 것이 뭐 수소 관련된 이슈가 아주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인터넷 뉴스화가 좀 안 되는 게 많이 좀 아쉽네요. 뉴스화가 되게 많이 될 법한데 시장에 매일매일 뉴스를 서치해보고 자료를 정리해보는데 이게 크게 부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자 아마 K수소위원회 대기업이 다 모인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발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수수를 좀 올려주겠죠. 그때 수소 관련주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인 이후에 다가올 10월 달에 있을 수소 로드맵 2.0을 대비하는 게 저는 이제부터는 맞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실체가 좀 모호한 회사는 약간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짜 안 올랐던 수소 애들만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SK가스라든지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 무거운 애가 어제 올라왔죠. 한국가스공사 올라오고 SK가스 이렇게 오늘 올라와 버리고, 현대일렉,
현대일렉은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뭐 현대일렉 올라가 버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수소 안에서는 올라갔고 뭐 그동안 뭐 평화산업이나 테마성 있는 종목군들 평화산업, 동화, 화성 좀 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화, 화성 좀 강할 법도 했는데 네, 조금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부품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 외 대부분의 수소 섹터는 좀 약했어요. 대한금속도 제가 좋게 봤던 종목이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수익이 꽤 많이 됐던 종목인데 그 수익을 다 까먹어 버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도 뭐 바로 돌파가 돼서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돌파가 안 되더라도요. 하나, 둘, 셋. 나중에 저는 더 큰 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런 부분을 좀 오래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게 아니라 오래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돈을 한 번에 몽땅 집어넣어서 장기 투자한다?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끌고 갑니다. 좀만 올라가면 팔고, 좀만 내려가면 순절하고. 그러니까 비중을 적게 해서 이런 종목은 좀 끌고 가도 저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중이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게 장기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적정 수준 내에서 좀 끌고 가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 보고 이제 좀 뭐 종목분들 좀 봐보죠. 오늘 시장 정말로 피라미딩 말 그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더 치게 더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아침에 가장 시장에 좀 눈길이 끌렸던 게 이제 홍준표 이재명 양자 대결이었는데 개인적으로 홍준표 관련주들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뭐 종목을 이렇게 공략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이 종목을 몇 개 매매만 좀 했던 종목분들은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휘닉스 소재 굉장히 싸게 잡아놓고 조금 먹고 다 팔아버렸죠. 휘닉스 소재 보광산업 굉장히 2, 3% 뛰기만 한 것 같아요. 영화금속. 그래서 조금 수소 섹터 이 홍준표 관련한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기억도 잘 안 나네. 너무 많아서. 저는 이 구간에서 사실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경남 스틸이라든지 굉장히 비싼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걸 뚫고 올라갈지 오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자체가 말 그대로 홍준표 관련주가 시장에 완전 주도를 해서 올라갔고요.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죠. MH 에탄올이 무학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TBC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이 순환매 차원에서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따라서 계속 돌파가 나오면은 홍준표 관련주는 오늘 전부 다 돌파가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돌파가 뭐 성공적으로 나왔던 섹터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밖에 이 정부 소형원전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잠깐 있었죠. 정부에서 소형원전 개발한다 잠깐 있었는데 일진 파워라든지 오전에 반짝 이쪽에서 추가 급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원전이 이런 부분 좀 모르겠으나 일단 정책 테마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도로는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제 기니 쿠테타 알루미늄 그 쿠테타 사태가 사실 어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왔던 재료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시장에 알려졌던 재료고 알루미늄 값이 고작 1% 정도 좀 오른 건데 오늘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체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첫째, 이 기니 쿠데타 사건은 어제 이미 언론에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려진 내용이고, 쿠데타는 그저께 발생을 했고요. 그럼 어제 다 언론화 됐고, 알루미늄 값은 장중에 내렸다라는 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렸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거 이제 JP모건인가 골드만삭스에 나왔던 5년 내내 올라갈 것이다라는 발언에 따라서 알루미늄주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구리 올라갈 때랑 거의 비슷한데 구리 파동보다 더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 삼알루미늄 그리고 뭐 조일알루미늄, 굉장히 이쪽은 매매를 거의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오늘 알루코까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정도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와 엮여있는 섹터가 시장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대주전자 재료부터 하나하나 보죠. 대주전자 재료 오늘도 네 추가 급등하면서 좀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이 돌파를 시킨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돌파하는 이 신고가 돌파봉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많고, 어제 올랐던 후성도 오늘 추가 급등 좀 했는데, 일단은 후성은 조금 눌림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첨보가 네 바톤을 이어서 좀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 줬고요.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도 봐야겠죠.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일단 오늘 사실은 이 종목 안에서만 봤고, 홍준표 종목은 너무나 많아서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봤던 종목분들인데, 일단 후성 먼저 보자면, 후성 먼저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해서 좀 보자면, 이 구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못 들어갔죠.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시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도 물량이 300억씩 나올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에서 돌리지 못하면 원래는 더 크게 빠집니다. 근데 하락을 막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동은 돌파 파동이 맞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를 당연히 봐야 되는 파동이고, 적지만 이게 올라간 게 4% 이상, 거의 여기에서 5%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이런 돌파가 빠르게 나오고요. 이 파동 역시도 오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렸다 올라가는 네 번째 파동이라 원래 돌파를 사실은 볼 수도 있는 파동인데, 구간상으로는 오늘 올라가면 좀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첨보를 볼게요. 첨보도 신고가죠. 신고가 영역에서 이러한 윗꼬리를 돌파하는 구간들, 그 다음에 25만 4천 원이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도 25만 4천 원은 눌리면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첨보는 그냥 물량을 조금 잡아놓고 일단 조가 베팅 개념에서 좀 넘어가 봤습니다. 넘어갔는데, 일단 내일 뭐 상황을 봐서 시가가, 당연히 이런 거는 시가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야죠. 26만 5천 원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좀 더 홀딩하고 위에서 보는 거고, 이 시가를 돌파를 못하고 걸리면은 당연히 이 구간이 매도 이후에 아래 구간에서 봐야 됩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래 구간 매매를 봐야 훨씬 유리한 매매가 될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나 최근에 종목분들이 외국계 자금, 그 다음에 메이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잘 빠져나가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소재가 뭐 수급주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일 뭐 아즈텍 WB 큐타리스 이슈로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물량을 좀 들고 있었는데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침에 이 아랫꼬리, 정확히 아랫꼬리에서 추가 매수가 돼서 그 위에서 전량 매도를 좀 했었는데, 전량 매도를 이제 여기서 종가 베팅이 좀 되고 좀 팔고 추가 매수해서 팔긴 잘했는데,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아, 오늘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심은 가는데 종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는 급등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위치가 거의 꼭대기 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돌파만 하면 좀 위로 날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자금은 이런 구간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많은 유동성이 수혈된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슈를 좀 더 볼게요. 일단 이 LNF 이슈 있기 때문에 LNF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 공급망 재편, 이제 무역협회에서 나온 이 내용인데, 21세기판 골드 러시,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에 대한 러시가 진행되고 있다 등등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뱅크와 이쪽을 전부 다 보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깨져 내려오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사실 이 구간에서 뭐 지지해주면 다행인데, 68만원 선까지 뭐 빠지면은 한 번 정도 봐볼만 하지 않나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큐라클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뭐 한 번 정도는 봐줄만 하겠죠. 근데 강력한 예전처럼 강력한 반등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안 봐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은 엄청나게 잘 들어왔는데 수급 대비해서는 하는 게 좀 약하죠. 약해요. 근데 이게 이 구간을 깨버리면 굉장히 재미없게 되는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보호예수 해제 이후에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네,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애쉬소프트 계속 신저가 만들고 있고, 위메이드 좀 밀리는데 그래도 강했던 종목이니까 눌림 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힘들죠. 그러나 3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 추세 때 하단을 어떻게 돌려줄지, 이 하단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 좀 체크를 하고 이런 구간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73,0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고, 펄어비스 좀 더 아래 보고 싶네요. 좀 더 아래. 보통 이런 게 있어요. 뭐 기준점을 피보나치로도 잡기도 한데, 이 강력한 기준봉의 중심선에서 네,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조 단위가 들어온 종목은 쉽게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게 85,000원 정도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자 일단은 K수소위원회가 출범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쪽 섹터들은 다 들고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